이 사건의 발단부터 주요 쟁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지지자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법원 앞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이 엉키며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날은 나경원 오선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잃느냐 유지하느냐를 가를 첫 선고가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유죄 선고와 함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화제의 1심 선고, 과연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6년 7개월 전 국회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벌인 치열한 몸싸움을 기억하시나요? 네, 초유의 사태였죠. 네. 몸에 손 대지 마세요. 몸에 손 대지 마세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격렬하게 막아섰습니다. 회의실 입구를 봉쇄하고 법안 접수 시도를 방해했는데요. 아니 안 가지가 안 가지가 국회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밤새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6시간 동안 감금되기도 했었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나경원 의원과 대치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루에 2번씩이나 불법 이게 뭐야 이게? 법안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떤 절차를 했습니까? 저희가 어떤 절차를 했습니까 지금? 국회법에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다른 몇몇 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 하나하고 선거법 개정안 이 두 가지를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으로 두 법안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건 제출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의안을 접수하는 사무 공간을 점거하고 문을 이제 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책장 등으로 막고 했었던 일이 벌어졌고요. 한편 박 의원은 당시 충돌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또는 보좌진들이 막잖아요. 근데 막으면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을 문제 삼아서 저희들을 기소한 거예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따랐지만 왜 충돌은 하냐. 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아예. 국회에서 벌어진 치열한 몸싸움과 말싸움 끝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7명이 국회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벌금 액수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모두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중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은 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기서 무엇을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수긍이 갈지 몰라도 아무런 행위가 없는 사람을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 의원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기소한 검찰에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하는 벌금형 선고에
꼼수 또는 봐주기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형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가벼운 양형을 했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직원들도 못 나가게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 안에 있는 기계를 다 때려 부수고 서류를 찢어버리고 하면 일반인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한 불법 행위였고 그 당시 심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영상이든 진술로도 다 확인이 되고 심지어 법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벌금 300~4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시민들은 1심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1심 판결이 났어요. 뭘로? 그게 이제 벌금 400만 원 이하로. 너무 낙하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기는 하는데 국민을 볼모로 아니면은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막 이렇게 맞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약해요? 같이 하고 같이 맨날 싸우는데 어차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왔는데 뭐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논란은 1심 선고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 검찰이 기소한 것은 2020년 1월인데요. 즉 1심 선고까지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기소 후 5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살피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누리꾼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건의 선고였다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의원들 사이에 폭언과 폭행이 난무했고 회의장을 대형 망치로 부수는가 하면 2011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부리는 등 대화와 타협의 장이어야 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2012년 더 이상의 동물국회는 없어야 한다는 공감 아래 여야는 합의 끝에 국회법을 개정했는데요. 당시 보수 진영을 이끈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로 스크럼 째고 뭐 의정 단상도 점령해야 되고 뭐도 문도 막아야 되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초재선들이 늘 그렇게 폭력 국회에서 시달리고 또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이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국회 폭력은 이걸로 끝을 내자 하는 분위기가 강했죠. 오선을 역임한 황우여 상임고문은 동물국회에 대한 부끄러운 기억도 털어놨습니다.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럼 외국 국회의원들이 빙긋이 웃어요. 그리고 어제 텔레비 잘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표정을 볼 때 너무 이게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당시 진보 진영을 이끌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동물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황우여 대표나 나나 우리 원내대표를 같은 시기에 같이 했는데 뭔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뭐 한 걸음도 앞서 나가는 걸 뭘 만들어 놓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죠.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2019년 국회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기억해야 할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국회 선진화법이 흔히 폭력을 없애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 면만 본 거예요. 다수당, 소수당이 어떻게 형성되더라도 그 뒤에 국민들이 계신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국민들이 갖고 있는 품은 의사를 하나로 묶는 국회의 지붕이 동그랗잖아요. 그러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자라는 의미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협상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고의 국가의사가 형성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국회 입법 지연 문제와 다수당의 독재를 견제하고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는 국회 선진화법. 2025년 말 이번 1심 선고로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회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정론에 의해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리적인 것이 들어가고 또 억측이 들어가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또 국회를 볼 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죠. 네,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분들은 좀 더 토의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야 국민들의 실생활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서로를 혐오하기보단 토의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동물국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네, 1심 판결에 대한 재판부 입장, 다양한 입장들 들어봤습니다. 그 재판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미 정치적인 평가를 마쳤다라고 말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평가가 나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심 선고를 끝마쳤고 나경원 의원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여권 인사 10명의 또 재판도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예. 향후 재판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